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창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내용들을 확실하게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달라. 인수분해가 가장 기본이 되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곱 쓸 뻔했습니다. 세제곱이었습니다. 자, x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는 거죠. 앞쪽에서 실근, 뒤쪽에서 이제 허근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마이너스 2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번답게 좀 평이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와우, x2 x1 제곱 y좌표의 차이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점 사이 거리 구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3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또 역시 더 가벼운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최대의 자연수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절대값 정의 자체가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다 이렇게 되니까 거리가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 사이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게 편리한 풀이죠. 자,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범위 나눠서 3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누는 거 풀이하는 것보다 지금 풀이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에다가 3을 더하게 해주면 1,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가볍게 이제 범위 나왔죠. 이때 이제 가장 큰 자연수는 그럼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4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4번 살펴봅니다. 직선 두 개가 딱 주어진데 서로 평행하다 라고 했습니다. 평행이란 얘기는 기울기 부분인데 기울기가 같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앞에 주어진 식은 y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처리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mx 부분에서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 해서 가볍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원 위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되어 있고 원 위의 점 x1, y1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접선 방정식을 좀 구하게 되면 x1, x 더하기 y1, y 이꼴 r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온 건데 자, 그렇다면 주어진 식을 좀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는 20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접선의 방식이 되겠고 y는 하고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x 플러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될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기울기를 구해달라라고 되나요? 그러면 뭐 역시 또 2 이렇게 해서 답해 갈 수 있는 자, 이제 뭐 공식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평이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양수 K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를 지금 질문 던진 거죠. 그렇다면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이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반지름과 같다. 뭐 안 만난다면 뭐 이렇게 거리보다 크다. 두 점 만나면 뭐 거리보다 짧다. 이런 것을 이용해 가는 것이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이렇게 직선 방식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 0,0에서부터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 되는 거니까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제곱 1제곱해서 되겠고 00 대표하니까 k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루트 10이다 되겠고 그럼 k 절대값은 루트 5에다가 루트 10을 이렇게 곱하기 해주니까 5 루트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k 값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나오는데 양수 k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되네요. 그러면 뭐 5 루트 2가 답입니다. 라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부분을 이용하는 풀이법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법이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해서 쉬운 문제에서 확실하게 이론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까지 적용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면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고 새로운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갖습니다. 그럼 뭐 2차 방정식 실근 허근이라면 판별식을 열심히 물어보는 그런 문제 형태입니까? k제곱 마이너스 4k 처리됐고 서로 다른 두 식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k에 k-4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되는 형태니까 범위가 확실하게 0, 4 해서 쫙 표시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허근을 갖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4분의 1을 짝수공식 형태를 쓰면 되겠습니다. k제곱 빼기 ac, 그러면 k-1 되겠고, 혹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k-2, k 플러스 1 처리해서 0보다 적다 되겠고, 그냥 겹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근이 이제 마이너스 1 되겠고, 플러스 2 해서 이렇게 영역 표시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주어진 값 범위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딱 얻어졌으니까 범위에서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1에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판별식하고 근 사이의 관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이론이니까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4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한 근이 나와 있습니다. 한 근이 나와 있을 때 실수 AB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근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도 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에서 두 근의 합 이런 모양 형태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형태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4 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런 형태의 식을 좀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의 근이라는 거.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지금 2차 만들었지 지금 4차식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주어진 4차식이 복 2차식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철저하게 좀 이용하게 되면 풀이가 좀 가능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복 2차식은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 인수분해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은 0 이런 형태를 좀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자, 일단 나온 모양 형태가 보기차식에서 인수분해돼서 자,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식 자체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뭐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런 식으로 좀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 형태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아래쪽을 좀 이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더하기 2x 이런 모양 형태,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2x 이런 형태 됐죠? 자, 이제 무슨 얘기냐?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x의 전체의 제곱,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 부분들이 인수분해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x 4제곱에다가 플러스 8x 제곱에 플러스 16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처리된 이런 모양 되었죠. 저 그렇다는 얘기는 맨 처음 식이 x 4제곱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16. 자,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라고 좀 생각해야 되는. 자, 복 2차식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을 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되어 있다면 이제 방정식이니까 는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 값은 4에다가 그 다음 이제 뭐 b 값은 또 얼마인가요? b 값은 그럼 16 이렇게 처리돼서 a 플러스 b는 20이에요 라고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a 플러스 b는 20. 자, 근데 이제 설명 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그렇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이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그냥 인수분해 돼서 이제 2차 방정식처럼 그냥 인수분해 돼서 풀어가는 모양 형태, 제곱 빼기 제곱되는 형태. 자, 그랬을 때 이제 근 생긴 모양으로 봤을 때, 자, 이쪽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x제곱은 알파 이렇게 돼 있으니까 x는 이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이런 형태의 모양으로 돼 있다면 인수분해 되는 형태의 꼴이었겠고, 지금은 켤레근 형태를 이용해서 두근합 두근곱을 통해서 방정식을 만들어 놨을 때 그 부분들은 이제 제곱 빼기 제곱 형태 부분.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2x를 좀 이용해서 전기한식. 자, 이런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이 공부가 좀 잘 돼 있지 않다면 풀이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좀 이제 방법은 있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2차식이니까 여기에다가 뭐 한쪽씩 나와 있으니까 한쪽씩은 또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뭐 cx 플러스 d인가요? 뭐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써가지고 일일이 전기해서 계수 맞추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들은 너무 불편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 정리했던 학습했던 것을 이용한 풀이가 가장 현명한 풀이라는 사실 저 거듭 강조해가면서 8번 해설 마칩니다. 그림과 같이 지점 5에서 수직으로 만나는 도로가 있다. 미숙이는 지점 5에서 위쪽 20m 떨어진 곳에서 2속력으로 5를 향해 직진하고 영자는 4의 속도로 오른쪽을 향해 직진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됐을 때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할 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몇 초 후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좌표를 좀 어떻게 좀 잘 표시해 갈까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죠. 자, 일단 미숙은 x좌표가 0에다가 y좌표가 2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속도로 점점 원점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2t 이런 형태로 좌표가 점점 줄겠고, 그 다음 영자는 원점에서부터 4 속도로 가니까 4t 이렇게 커져 가겠습니다. y좌표는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해되셨죠? 자, 좌표 표시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4t의 제곱 되겠고, 그 다음 이제 20-2t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가는 형태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뭐 공통을 꺼내도 되는데 뭐 그냥 처리해도 되죠. 뭐 16t 제곱에다가 이쪽에 이제 4t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이 80t가 되는 건가요? 와우. 그 다음에 400. 야, 숫자 엄청나게 커져갑니다. 됐죠? 20t 제곱 마이너스 80t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함수 자체가 이제 2차 함수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최고차가 0이니까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겠고, 꼭 시점의 x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의 규칙을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분의 80 해주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2초일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 실제 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만 물어봤으니까 2초라고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2차 함수 할 때 뭐 굳이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 안 해도 된다 사실입니다. 꼭지점 좌표 형태처럼만 딱 찾아주면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좀 조금 이제 이런 문제를 같이 좀 다뤄가면서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좀 그림에 문장 길게 해야 되면 쭉쭉쭉쭉쭉 뭐 설명되어 있고 막 열심히 움직이고 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좌표를 표시해 주면 된다라는 개념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표 표시하는 이 부분들만 정확하게 좀 훈련하면 그럼 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조금 뭐 루트 안에 식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이제 실력을 쌓아가면서 자신감을 갖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이어집니다. 다음 보기에서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자치다 라는 얘기네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이런 점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같은 거리라 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같아지겠고, 거리를 구하려면 직각이 되겠고, 중간을 딱 이렇게 연결하게 되게 되면 이 공통으로 사용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각이 같아져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라 이런 형태랑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이런 부분들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x, y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거리를 구하는 식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루트 4, 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를 이제 x, y를 놓으니까 그냥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곧바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식은 또 어떻게 생겼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이퀄 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역시 루트 1 더하기 4 처리가 되겠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갖다 처리됐죠? 루트는 이제 소거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 풀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또 한 번은요, 이쪽 있고 이쪽 이제 부호를 바꾸면 되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면서 x 플러스 3y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정리까지 하려면 이제 마이너스 3은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죠. 자, 이쪽은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이다. 디귿에 있는 것 같고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다. 리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귿 리얼이 답이 되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답 자체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지금 열심히 구한 부분도 있지만, 이쪽 부분, 다른 쪽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답이 두 개가 되는 거겠고, 지금은 이런 좌표를 그냥 x, y로 놓게 되면 이제 곧바로 거리 구하는 공식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a, b로 나왔으면 이제 다시 이제 a, b 자체를 이제 x, y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이제 한 번 더 살짝 좀 써야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문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해야 될 각의 이등분선, 그럼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 똑같은 의미에 있는 문제를 푼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1번 살펴봅니다. 삼각형 세 꼭지점 쫙 주어져 있을 때 각변에 각각의 대변에 근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수심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수심.
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인데, 이런 것을 뭐 직접 좌표를 조금 어느 정도 좀 살펴가면서 풀이해가는 게 보탬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0 이렇게 좌표조가 주어져 있고요. 1, 2, 3,0 좌표조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2,3, 1, 2, 3 이런 좌표 주어져 있습니다. 됐죠? A점 좌표 2,3. 자, 수직 이등분, 수선을 좀 그으라고 됐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지금 이 문제 부분에서 이제 B점 좌표하고 C점 좌표가 3, 이런 점이 좀 특별해가지고, 오, 요렇게 요거 자체가 이제 수선이 돼가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좀 잘 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쪽에서 어느 쪽을 그을까요? 이렇게 긋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수선 그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이제 기울기를 좀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1, 2 처리됐으니까 3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1 되겠고, 그럼 수직되는 이런 선 기울기는 그럼 마이너스 1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에다가 x 마이너스 3 해주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x는 2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y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y 값이 1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니까 2,1이 바로 이미 이제 두 개만 그어서 이제 이렇게 만나도 나머지 하나는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우리가 이제 2,1이라는 부분들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좌표 자체 2,1 더하기 해서 정답을 얼마를 구해달라? 3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수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이게 이제 수심을 구해가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다행은 이제 BC 부분들이 X축에 이제 병행한 이런 형태가 돼서, 이제 하나를 좀 안 구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하면 되는 거니까. 자, 구해가는 과정, 기울기 구해서 수직 기울기 구하고, 그 다음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연립방정식이 좀 평이하게 돼 있어서 좀 쉽게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다른 쪽에서도 지금과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하나를 더 구해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해가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방정식의 세 근이 모두 양수가 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차 방정식 풀이하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다면 3차식은요 열심히 풀면 자, 이제 근이 하나 얻어지겠죠. m을 좀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관점이면 뭐 개수가 똑같으니까 1이면 1이 될 것 같습니다. 1 처리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 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하게 되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0 되겠죠.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돼서 한글은 이제 1 딱 끝났다면 저희 나머지 2차 방식의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근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이론 좀 살짝 이용해서요. 이렇게 0보다 큰 근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면 판별식 조사해야 되겠고요. 그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이제 조사 항목들을 기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판별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9 플러스 4배의 m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부분들이 0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르냐, 서로 같아도 되는 거죠. 실근 처리해주면 되겠고, 두근의 합부분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두근의 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양수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처리해주면 4m 8에다가 17 처리된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아래쪽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m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m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해서 결과를 좀 얻어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 m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뭐 이렇게 좀 두 개인가요? 이제 m 값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 자, 3차씩 나왔는데 3차가 모두 뭐 양이다 라는 뭐 이러한 이론은 곧바로 풀어가는 없습니다. 근 하나를 구하고 나머지 2차 부분을 만들어서 그 2차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근을 이렇게 이제 0보다 크게 된 이제 근 분리 이론이 되겠죠. 적용해 갈 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뭐 부호까지 기억은 뭐 안 하더라도 조사 항목들을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그에 맞춰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은 뭐 이렇게 3대 있어서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데 뭐 당연히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 양수 곱하기 양수 이렇게 나오는 이론들을 적용해 가면 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문자가 들어있어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락쌤과 창의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원 위에 n개의 점을 선분으로 모두 연결하여 원의 내부를 최대로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와,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이론인데요. 자, 57개의 부분으로 나누기 위해서는 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24분의 1 되겠고 n 4제곱 마이너스 6n 세제곱 플러스 23의 n제곱 마이너스 18n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문제의 뜻으로 보게 되면 는 57이 아니라 이게 이제 57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가 만족해주는 최소점이 되는 거죠. 그죠? 딱 57개의 부분으로 나누기 위한 점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57을 좀 넘어가는 형태의 n값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정확하게 잘 안 되는 이런 패턴인데, 자, 이런 거는 실전 문제 풀이할 할 때는 좀 수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식이 뭐 이게 뭐 금방 더하기 해서 0 되고 이런 숫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n에다가 6쯤을 한번 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 허금한 것 중에 6을 대입해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6 4제곱 빼기 6 이렇게 곱하기 됐으니까 6 4제곱 소거되잖아요. 이런 것 좀 이용하려고. 그럼 24분의 그러면은 23 곱하기 6 제곱에다가 18 곱하기 6에다가 플러스 24 이렇게 된 부분이 57보다 크냐 뭐 이런 부분 좀 확인해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6이 공통이 되네요. 그죠? 아, 아래 거 안쪽 거부터 먼저 계산할까요? 이거는 뭐 6에 6곱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제곱 공통에 그러면 이제 20 곱하기 6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24 더하기 해주겠고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6을 하나 또 약분하게 되면 20 곱하기 됐죠?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6, 4, 24 처리되겠고 24로 이렇게 아니죠. 6으로 좀 나눴죠. 4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또 이제 4가 또 다시 또 약분이 되겠습니다. 4, 5에 10, 그러니까 3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된 분이 57보다 크냐 이렇게 된 거니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만족해주는 숫자는 좀 6보다는 좀 큰 숫자. 그럼 7, 8 중에서 이제 답이 나오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좀 7을 또 한번 대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할 때 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7 4제곱 빼기 6 곱하기 7 세제곱 더하기 23 곱하기 7 제곱에 마이너스 18 곱하기 7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24로 나누기 한다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자, 요 앞에 부분들은 이제 뭐 7 세제곱 공통에 7 마이너스 6 처리되니까 7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23 곱하기 7 제곱 빼기 18 곱하기 7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 부분들을 이제 또 한 번 더 계산하면 7 제곱 공통에 7 더하기 23이니까 30 곱하기 7 제곱이 되겠고, 그러면 18 곱하기 7 더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24점 현재 남아있죠? 24 써야 되겠는데. 자, 이런 형태의 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현명히 좀 잘 되는 방법 없습니까? 아,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냥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약분은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좀 이렇게 문제가 뭐 이렇죠. 자, 일단 뭐 그럼 좀 산수를 좀 하죠 뭐. 그러면은 여기가 7 공통에다가 3, 7이 21, 21, 그러니까 210에서 18을 좀 빼면 되죠. 됐습니까? 아, 근데 이게 6으로 약분이 전체가 되는군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전체를 6으로 나누면 6, 4, 24. 이건 이제 6, 5, 30이 되겠죠? 7제곱 되고 6, 3, 18, 7 되겠고 6, 4, 24 이렇게 처리해주면 그나마 좀 산수가 좀 훨씬 쉬워지겠죠? 자, 그럼 이제 7 공통 처리해줄 때 35에서 3을 빼면 되니까 32 처리되고 더하기 4 해서 4 처리되면 또 다시 약분이 됩니다. 4, 8 되겠고 1 이렇게 처리되니까 7, 8이 56에다가 더하기 이게 이제 57인걸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57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7이 그냥 딱 되는 숫자가 됐네요. 와우, 운이 좋습니다. 됐죠? 자, 지금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7을 대입했을 때 주어진 식의 계산 결과 자체가 이 부분 자체가 7 대입했을 때 57이 되는 거지 인수분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뭐 어떻게 좀 전개해가지고, 전개한다는 얘기는 뭐 이 부분에다가 57에다가 24를 곱하기 해서 또 이항시켜가지고 뭐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찾겠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역시 쉽지 않은 그런 형태. 제가 이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풀어간 것이 좀 잘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등호 형태가 되더라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제 뭐
크거나 같다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 문제라서 조금 제가 좀 효율적인 풀이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하다가 실전 문제 갈 때 실전 문제 좀 적용해가는 실전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좀 살짝 대처해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BC 길이를 1대3 내분하는 점, 2대3 외분하는 점, 점이 좀 많아집니다. 좀 정리해가면서 좀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각형 ABC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자, ABC를 1대3으로 1대3 네 칸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누는 점, 여기를 이제 뭐 D라고 했다.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BC를 2대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길이 똑같이 BC기랑 똑같은 부분, 그래서 이제 2대3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 좌표를 2점이라고 한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AB, 요 길이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요건 좀 다른 색으로 해볼까요? AB를 2대1로 외분한다. 자, 그럼 2대1이면 어디 되죠? 이렇게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2대1 이렇게 처리해야 되죠. 그럼 이제 길이가 이렇게 좀 같아지는 이런 형태에서 F라고 좀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제가 점들을 좀 다 찍은 것 같으니까, 삼각형 FEB, 이렇게 된 삼각형이군요. 이렇게 삼각형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D, 이쪽 이렇게 된 거군요. 이렇게 삼각형,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배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죠? 자, 이제 좀 이 길이가 좀 여기가 좀 같기 때문에, 자, 삼각형 ABD하고 이쪽 삼각형의 높이 형태의 개념은 좀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밑변 길이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형태. 아니면은 AB 길이하고 BF 요 부분들을 이제 서로 밑변의 개념으로 보는 게 좋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밑변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은 서로 이제 일치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높이 개념을 보면 되겠군요. 높이 개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1이라고 해주면 이게 지금 1대3 내분점이었고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몇 배가 되겠다? 8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것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잘한 거죠. 이렇게 이제 평행선 개념으로 해서 이제 높이 형태의 개념을 가는 거니까 똑같은 부분들을 밑변으로 한 부분들이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뭐 넓이 비도 이제 좀 깔끔하게 구해간 거니까 자, 결국은 내분점, 외분점의 기하학적 의미,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구분해가는 뭐 그런 내용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잘 표시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과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PQ에 대해서 각도가 90도가 딱딱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될 때 이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직선이 쫙 있고 점이 딱딱 찍혀져 있는데 쫙 연결했을 때 직각되는 이런 점 P가 있고 또 있나요? 이렇게 또 직각되는 점 표현이 또 이렇습니까? Q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점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럴 때 이제 이 길이를 구해달라. 자,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좀 생각해주면 이런 이제 좌표를 x, y좌표가 x-1 해서, 기울기를 열심히 구하면 되죠. x 플러스 루트 6 분의 x 마이너스 루트 6, x 마이너스 4, 기울기 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만족해주는 뭐 근을 좀 찾아가면 되겠군요. 근 자체가 이제 만족해주는 근 이제 P점, Q점 중에 두 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알파, 요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근 두 개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거리를 구해가면 뭐 되는 그런 형태 풀이도 되는데 자, 요거는 출제자가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만든 취지 형태의 좀 풀이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좀 그럴싸한 아이디어를 좀 한번 풀까 좀 생각 중입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요거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지름이 있다라고 치게 되면요. 자, 이제 원에 이제 어느 점을 잡더라도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직각 이렇게 되겠죠. 뭐 다른 점을 잡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렇게 잡게 되면 직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A, B를 기준으로 해서 지름을 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 이제 P, Q 이렇게 만나는 지점 되게 되면 그죠? 자, 이렇게 직각되는 이런 형태. 됐습니까? PQ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원의 현 길이를 구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B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거에 이제 중점을 열심히 구하게 되면 중점 좌표 자체가 0, 얼마가 됩니까? 2에다가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중점 좌표가 바로
뭐가 되고 중심이 되고 됐습니까? 자, 뭐 AB나 점 아무거나 좀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하나 좀 루트 6, 3 이렇게 되는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리를 열심히 구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될 건데 반지름 좀 미리 구해놔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은 루트의 6에다가 4 이렇게 돼서 이제 루트 10 이렇게 맨 처음에 이제 중심이 0,1의 반지름이 이제 관점을 달려보면 이제 중심이 되어 있고 반지름이 있는 이러한 원인데 이제 여기 이제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PQ가 이렇게 만난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직선 방정식이 x-y-1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중심좌표 0,1에서부터 거리를 또 싹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2분에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주니까 2가 돼서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 즉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반지름이 루트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이 길이를 딱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루트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요 루트 8의 2배, 즉 PQ 길이라는 것은 이 루트 8, 즉 4루트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구하겠습니까? PQ 길이의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은 16이 32 이렇게 해서 답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좀 그럴싸해졌습니까? 자, 문제에서 내는 뭐 잘 모르면 그냥 시키는 그런 형태대로 좀 이렇게 처리해가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을 배우고 도형 이론을 좀 공부했다면 지금 이제 출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이러한 아이디어 부분이 되겠죠. 아이디어가 됐고 자, 실제 풀이는 요만큼이 풀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을 안다면 AB의 중점 반지름 미리 탁 구해놓고 그럼 직선과의 거리에서 딱 구해서 요 도형 가서 딱 산수해가지고 PQ기를 딱 이렇게 구해내는 거죠. 됐습니까? 자, 문제의 흐름 좀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도형 다루고 뭐 연산을 하고 응용 문제를 풀고 뭐 이런 연습이 돼 있지 않다면 아마 좀 떠오르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 형태가 될 것 같아서 맨 처음에 그냥 뭐 기울기가 수직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이런 수직 부분들도 살짝 좀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이제 이쪽으로 계속 진행해도 이제 답이 될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위에 밑에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기울이시고요. 잘 안되면 위에 부분을 수식으로 해서 나온 부분들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풀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6번 좀 어려운 아이디어의 이론 형태니까 좀 복습 좀 철저하게 여러 번 들어가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6번 이어집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두 점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일단 원 방정식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부터 해놓고 뭐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겠죠. X 플러스 3의 제곱 9까지 사용됐고 Y 마이너스 1의 제곱 처리니까 1 해서 뭐 중심 좌표고 반지름 구해놓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이 있고요. 두 점이 이렇게 좀 AB가 뭐 있다라는 이런 개념인데 원위의 점 어떤 점 이렇게 뭐 P점이 잡아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뭐 이런 걸 이제 구해가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길이가 어떻게 최소가 되냐 AP제곱 더하기 BP제곱 길이의 최소를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군요. 왜냐면 AP제곱 이것도 이제 변하고 이것도 변하고 길이 자체가 뭐 둘 다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최소가 될까 쉽지 않은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이제 삼각형 모양이 딱 돼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AB의 중점을 딱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2배의 PM 길이의 제곱 더하기 뭐 AM 길이의 제곱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가 있죠. 중선 정리 이러면서 공부했던 이런 이론. 이게 이제 원 부분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식의 장점은 뭐죠? 이 AM 이 길이 자체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 자체는 이 PM 길이가 어떻게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전체 결과가 커지냐 작아지냐가 결정되겠죠. 즉, 이 부분들이 최소가 되게 되면 전체 길이도 최소가 된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M에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데는 당연히 중심을 쭉 연결해 갔을 때 만나는 요 길이 값이 이제 최소 길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풀이가 득득득 진행될 수가 있겠군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A, B 점 주어져 있으니까 중점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중점은 2에 1, 8에 4 이렇게 해서 이제 중점 길이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중점 좌표를 구했고 그 다음 중심 좌표가 속감이니까 그럼 이제 중심에서부터
m까지의 거리를 좀 이제 구해가야 되겠죠.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3일이 됐으니까 4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는 4하고 1을 하고 됐으니까 3제곱 처리되니까 이제 5가 되네요. 됐습니까? 거리 5에서 반지름 1을 빼낸 거니까, 지름 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배에 16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A 좌표가 0,5 이렇게 됐죠? 0,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럼 이제 뭐 AM 길이는 이거 어떻게 되죠? 1제곱, 1제곱인가요? 그럼 2 이렇게 되는데요, 제곱하면? 됐습니까? 그럼 이제 18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36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6 있어야 됩니다. 와, 그렇죠. 한참 산수했는데 있어야 되겠죠. 자, 15번에 이어서 16번도 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AP제곱, BP제곱 둘 다 변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상상하기 매우 힘든 모양.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삼각형을 생각할 때 이제 중점을 해서 즉 중선 정리를 생각하면 고정값이 되기 때문에 이제 PM 길이만 살펴보면 되겠다. 이게 언제가 최소가 될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심하고 딱 연결됐다라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풀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그 길이들 중심으로부터 거리에서 이제 반지름 1을 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지름을 빼서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최소값을 구해가는 과정. 와우, 중선 정리를 느닷없이 또 생각해내서 좀 풀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또 복습을 통해서 이런 활용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력을 좀 쌓아가야 되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하여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 절대값, B 절대값 결과가 10 주어져 있을 때 C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자, 식 중에서 X제곱 마이너스 CX가 0보다 큰 것 같다. 이 부분들은 좀 풀이가 되는 거죠. x의 x-c 0보다 큰 것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범위 표시를 쫙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제 0이 크냐 c가 크냐 이 부분들이 있는데 해되는 부분들이 이제 0보다 작은 이런 모양으로 좀 살펴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0하고 c 이렇게 되는데 0이 좀 작은 값, C가 좀 큰 값에서 이렇게 범위 표시가 되어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파트에 글이 좀 생겨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반대로 C가 이제 0보다 C가 이제 0보다 작은 쪽에 있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공통부분이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 위쪽 식에서 보면 이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또 다른 근 하나 이렇게 해서 공통부분이 이렇게 좀 생겨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미지수가 두 개니까 상당히 곤란한데 근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만나는 근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이꼴 제로다 이런 이제 관계식이 좀 하나 나오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뭐가 있죠? 자, 음수근 하나에다가 또 다른 근 하나 이제 확실하게 양수라는 거니까 b 값은 이제 음수라는 사실을 좀 알겠습니다. 두 근의 곱 이런 모양에서 되셨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주어진 식 자체가 이제 a 절대값 B 절대값은 당연히 음수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10이다 라는 이 두 가지를 두 개를 좀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절대값 B 부분들은 이제 확실하게 의식에서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B 부분들은 마이너스 B 절대값 풀렸는데 B 값이 이항시키니까 2A 마이너스 4 결과는 이제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양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풀리죠? A 풀려서 마이너스 A 처리되겠고 플러스 4 되겠고는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럼 A 값은 또 마이너스 6이고 0보다 크다 그러면 마이너스 6 이건 이제 답이 안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A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A로 풀려서 마이너스 3A 되겠고 플러스 4 이항시켜서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에 해서 A 값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얻어졌다면 마이너스 1을 이제 좀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4에서 B 값은 그럼 또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식이 좀 완성이 되겠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이제 x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2 이런 형태의 식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범위 표시했던 요 숫자가 이제 4란 뜻이 되겠고 됐습니까? 그럴 때 지금 문제에서는 C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제 이 숫자가 와서 여기 그냥 겹치더라도 이제 하나는 이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이러는 되니까 뭐 상관이 없겠죠. 그러면 C의 최소값은 얼마까지 되겠다? 4가 되겠다 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부등식 문제 중에서 우리가 좀 방정식이랑 이론들 그다음에 뭐 절대값도 있을 때 이제 범위 표시하는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잘 처리해야 되는 그런 형태네요.
다시 한번 큰 흐름들 볼까요? 범위표 C가 큰지 마이너스 2가 큰지 이제 주어진 범위를 좀 살짝 이용해서 마이너스 2 C 이렇게 좀 표시했고요. 주어진 범위를 이용해 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 부분 이제 반드시 큰 모양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해가는 과정이니까 좀 모양을 좀 어느 정도 틀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이제 뭐 방정식으로 봤을 때 근이니까 관계식 하나. 그 다음 이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오는 거니까 B값 0보다 작다고 해서 그 다음 절대값 나온 식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 됐죠? 자, 이제는 이제 A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서 풀어서 A값이 음수 부분에서 만족하는 걸 찾고 이어서 이제 B값 찾고 그럼 이제 범위 표시하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이 쭉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부등식 문제 중에서 뭐 확실하게 딱 답으로 탁탁 나온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문자 처리하는 과정들이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들이니까 복습도 역시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된다고요? 자, 이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그 값들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또 이제 좀 독특한 형태의 4차 방정식이 된 거죠. 자, 짝수차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뭐 보기차식 형태가 되겠고, 보기차식은 그냥 인수분해 돼서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에서 가령 그 예를 들어서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뭐 k 플러스 뭐랄까요 px 이런 형태로 그럼 이제 뭐 x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px 이런 형태로 이제 뭐 제곱 빼기 제곱을 이용해서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에서 이제 인수분해서 이런 모양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는영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자, 아래쪽식 형태에서는 이쪽에서 두 개 이렇게 돼서 철저하게 4개의 근 나오는 모양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근 3개가 되는 모양 형태는 당연히 위쪽식 형태에서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것도 매우 좀 중요한 재미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위쪽식도 좀 어찌 생각하지만 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알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이 4개가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요, 하나가 0이 돼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근이 3개가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요 아래쪽에서는 이제 근위 공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패턴이라서 절대적으로 이제 2개가 나오겠죠. 허근이든 한이 있더라도 이제 2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쪽에서 아래쪽에서는 이제 한 개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중요한 요소 부분들이 먼저 학습이 되어 있어야 문제의 뜻이 좀 파악이 돼서 풀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자, 한쪽 이 근 자체가 이제 0 되는 형태 처리라서 지금 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또 얼마였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이 뒤에 상수 파트 부분들이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m 마이너스 8, 2, 8,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m 플러스 2는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돼서 m 값은 8이거나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올 거겠고, 그럼 주어진 식 자체가 x 4제곱 됐을 때 m 값이 8이라면은 8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x 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서 x 제곱에 x 마이너스 9 이런 형태가 되겠고, 자, m 값이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x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서 x제곱에 x제곱 플러스 1 이런 모양 형태라서 이거 허근이 나옵니다. 허근대에서는 뭐 실근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위쪽 이렇게 처리가 됐고, 즉 m값이 8인 상태에서 위쪽 형태로 처리가 돼서, 자, 근이 그러면 마이너스 3, 0, 3 이렇게 이제 3개 0에서 이제 이게 중근 이런 형태에서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갖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뭐 나중에 뭐 제곱해서 더하게 가는 거는 9, 0, 9 더하기해서 18 이렇게 답해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자, 다시 한번요. 맨 처음 이제 이 주어진 식 자체가 자, 보기차식 형태로 돼 있고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되는 패턴 2가지. 그랬을 때 아래쪽에서는 이제 근위 공식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둬서 생각을 하게 되면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근은 절대 될 수 없겠고, 위쪽 식도 조금 생각을 확장해야 이렇게 이제 중근 형태가 이제 0이 되는 근에 이제 나머지 근에서 이제 3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런 형태라서 주어진 부분이 0 되는 모양의,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식 자체가 x 4제곱에 빼기 m 플러스 1의 x 제곱 이런 형태로 좀 생겼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곳에다 이제 m 값을 대입해서 식들을 좀 이렇게 좀 써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평상시에 우리가 보기차식을 그냥 겨우 급급하게 인수분해해서 이제 근겨우 구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보기차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김새라든지 그래도 계산에서 나온 결과 모양들 이런 부분들까지 학습을 좀 진행했어야 이런 문제들도 좀 자연스럽게 풀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를 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복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경험들 쌓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좀 잘 풀 수 있게 학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3,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접하는 두 개의 원이 있다. 큰 원 반지름길을 구해주십시오. 자, 3,1이 일사분면이죠.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 이렇게 구해갈 때는 중심좌표가 매우 중요한데 중심좌표가 자 3,1과 관련되어 있는 일사분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a의 제곱, y-a의 제곱 자, 양쪽에 접해야 되니까 중심좌표가 a, a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제 반지름이 a가 돼서 a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3,1을 지난다라고 해서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3의 제곱, a-1의 제곱, a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전기할 때 a제곱, a제곱, a제곱 정리해주면 a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8a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9에다가 1 해주면은 10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는 그런 형태. 정리 깔끔하게 끝났죠? 자, 근데 이게 뭡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뭐 그림 공식 해야 되죠. 뭐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0 이렇게 돼서 6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왔는데 문제에서 뭘 걸어겠죠? 큰 원 반지름 구해달라. 그럼 이제 이 값 중에서 큰 값을 답해달라. 그런 거니까 4 플러스 루트 6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큰 원 반지름 구했습니다. 마지막에 숫자가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 기분이 묘하긴 하지만 자, 큰 형태에서 보게 되면 x축과 y축에 접하는 원 중심 좌표가 a, a의 반지름 a 이런 개념으로 자, 근데 요 부분들이 자, 이제 요거 이제 사분면하고 좀 일치시켜야 된다는 점. 이게 이제 2, 4, 4분면이 되게 되면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진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만 정확하게 잘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좌표 대입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2차 함수는 항상 접하는 이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요? 직선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mx 플러스 n 이렇게 놓고 이 둘이 접한다 이런 형태를 좀 풀어가면 되겠죠. 자, 동시에 만족한다 라는 개념이니까 바로 이제 연립방정식의 개념 그렇게 되니까 이제 mx 플러스 n 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잘하면 되겠죠. x 제곱 이항시키니까 2a 플러스 mx 되겠고 그 다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n 이퀄 제로 이런 형태로 풀이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접하는 거니까 중근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고 이제 판별식에서 풀어갈 때 2a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 제곱 플러스 a-n 이퀄 제로 풀어가는데 자, 이때 이제 뭐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이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을 a의 항등식 이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4a 제곱은 전개할 때 좀 안 써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ma가 되겠고 전개해줄 때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서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m 제곱 플러스 4n 해서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항등식이니까 이제 뭐 0, 0 풀어가는 거죠. 그러면 m 값은 1 되겠고 1 대입해주니까 그러면 n 값은 어떻게 되죠? 4n 플러스 1이 0이니까 n 값은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mn을 구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래도 뭐죠 아예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자, 그래도 이제 뭐 일단은 접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갔다 해서 넘겨서 정리해서 이제 중근 가져가겠고 그 다음 이제 풀이할 때 드디어 이제 이 부분 이제 A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 판단만 정확하게 잘하면 자연스럽게 좀 하나 둘 해결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니까 자,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경험들을 이제 축적하시고 실력들을 이제 조금 쌓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청소년 수련원에서 학생들에게 숙소를 배정하려고 할 때 한 방에 3명씩 배정하면 2명의 학생이 남고 4명씩 배정하면 방 1개가 남는다고 합니다. 이를 만족하는 방 개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네요. 자, 방 개수를 좀 물어보는데 모르니까 좀 X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학생 수는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3명씩 배정하면 3X 처리해주고 2명을 이제 배정 못 받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그때 이제 4명씩 배정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방 개수가 이제 1개가 남는다는 얘기는 뭐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1개가 남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에는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인 걸 x라고 했을 때 이쪽 이제 x-2개까지는 이제 꽉꽉꽉꽉 차서 앉고 여기 부분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자, 알겠습니다. 그럼 학생 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4명씩 앉으니까 4명씩 배정받으니까 4에 x-2 이렇게까지는 완벽하게 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라도 그 다음 마지막 여기 1개의 방에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보다 이제 학생 수가 많겠습니다. 3x 플러스 2가.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방이 1개 남는다고 했으니까 x-1개의 방까지 꽉 차게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된 명수가 돼서 작거나 같다 해서 식을 세워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4x-8, 3x 플러스 2 풀 준비들을 좀 다 해놔야 되죠. 4x-4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풀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x 이항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보다 작다 처리하게 되겠고, 요쪽에 이항시키게 되면 x 크거나 같다 해서 이제 이항시키니까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x 범위가 이제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방개수의 최소값은 6이 되겠고 최대값은 그럼 얼마가 되죠? 9 이렇게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방 개수를 x 이렇게 처리했을 때 먼저 이제 학생 수 표현해서 이제 쫙 나오는 부분들 좀 알아야 되겠고요. 4명씩 배정할 때 방 1개가 남는다. 1개의 방은 남고 그 다음 저 앞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x-2개까지 꽉 채우고 마지막 요 방 1개 그 다음에 1개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x-2개가 되겠죠. x-2개보다는 좀 근데 이제 여기 식 부분들은 여기 그 4에 x-2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라도 들어가는 것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좀 식을 세워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등호를 안 집어넣은 이런 부분들이 더 좀 식을 뭐 하나라도 좀 가루를 좀 풀어서 이제 산수하는 부분들이 더 줄어드는 그런 편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난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죠? 자, 방 개수 열심히 구해서 그래 봤댔자 뭐 1차 부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학생 수 표현하고 방 개수 할 때 이제 마지막 하나 부분들을 여기 이제 처리해가는 요 과정 자체를 조금 이제 신경 써서 처리해가면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서술형 네 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현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삼각형 ABC에서 A각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 A, B, C 주어져 있는데 자, 각을 이등분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D점 좌표가 이제 이 좌표 자체를 가르쳐 줬는데요. 이걸 완전히 이제 문제를 좀 거꾸로 풀어가는 거네요. A점 좌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C점 좌표 1,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 자체가 여기가 이제 2루트 2가 되고 얘가 이제 루트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됐죠? 우리가 이제 원래 각이등분선 문제 풀어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 길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B가 A 대 B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된 이제 우리가 이제 BC에 이제 뭐 내분점을 이렇게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거였죠. 자,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값을 주고 이제 B를 물어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길이 자체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 B는 거꾸로 뭐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 대 1이다. 이렇게 해서 A, B 대 B, C, B가 몇 대 몇이다. 2 루트 2 대 좀 원래 이제 2루트 2, 2루트 2 대 루트 2 이렇게 돼서 약분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2 대 1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은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각 A가 이루는 이렇게 됐네요. 야, 이거 좀 재미난 표현인데.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가 되죠? BC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점 좌표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좌표라는 얘기는
자, AB 길이 대 BC 길이가 2대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BC에서부터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이런 좌표 자체는 BC를 2대 1로 내분점은 0,0 구했습니다. 자, 근데 외분점도 구해야 되죠. 외분점. 2대 1 외분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1 이렇게 처리돼서 우리가 이제 2대 1 해서 크로스 형태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이 되는 건가요? 2대 1 이건 내분점을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거고 2대 1 외분점을 열심히 이렇게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BC 이렇게 돼서 구하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죠? 3,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뭐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호. 자, 계산이 좀 잘못됐나요? 2대 1 해주면 4,4가 되네요. 4,4 됐습니까? 쏘리 죄송합니다. 자, 4,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이제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떠올려서 내분점과 외분점 지름이 양끝으로 해지니까 2,2가 중심이 되겠고 반지름 그럼 이제 이 거리를 구하게 되니까 그럼 얼마가 되죠? 루트 8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루트 8 반지름 되는 그런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 방정식을 구해달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고 도형의 방정식은 그러면 x-2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8 이렇게 좀 구했습니다. 되겠죠? 자, 그 과정을 소설하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려가는 중에 이제 뭐 그 A점이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요. 이 도형들을 쭉 이렇게 삼각형을 뭐 그러면 좌표를 좀 표시하라 이런 얘기네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뭐 좀 처리해주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이미 이제 결과는 좀 나온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맨 처음에 좌표가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 부분하고 이곳에 1,1이 있습니다. 내분점 구하니까 원점이 됐고 외분점 구했더니 이렇게 돼서 이제 2대 1 돼서 이제 이렇게 이제 4,4를 구해간 거죠. 4,4 이렇게 이제 0,0 해서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원을 이렇게 구해간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A점, B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A점이 이런 곳에 이렇게 있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근데 제외돼야 될 점을 구하라 라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점과 이 점이 있게 되게 되면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분점하고 외분점 구했던 0,하고 4,4 이 부분들은 A가 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외될 점들은 뭐다? 0,0하고 4,4다 라고 해서 구하게 되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그냥 각이등분선 구해갔던 그런 문제 형태를 거꾸로 가면서 이론들을 좀 발전시켜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랑 이렇게 좀 연결시켜가는 아주 좀 그럴싸한 문제로 좀 발전했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22번 장인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까탈스럽게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앞쪽 부분에서도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복습을 통해서 학습들을 좀 철저하게 잘 하셔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인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